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물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네. 이유가 브라질의 건조한 기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두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한 8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재고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밀 그러니까 소맥은 29% 원당은 65% 연초 대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철금속 같은 경우 보면 늘 말씀드렸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사상 최고치가 1,190달러였거든요. 톤당. 그런데 이거는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이 구리도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은 칠레가 전체 세계 구리 생산량의 한 4분의 1, 24.5%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칠레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과거 청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노체트 정권 이후에 과거 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광산 생산이나 여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구리 채굴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하고 중국 간의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어쨌든 간에 호주하고 전략적 대화를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라는 나라가 이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가 전 세계의 27%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재개됨에 따른 수요 증가의 원인도 있지만 특정 품목들 아니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네.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원자재도 원자재인데 미국 기업들이 구인난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임금을 올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 연결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구인난이 오고 뭐 이래서 그렇죠. 직원들이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제품 가격에 전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임금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그 이수민 캐스터가 아침에 몇 번씩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임금 인상에 나선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물류 창고 직원 7만 5천 명을 갖다가 신규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간당 임금 초임을 갖다가 17달러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5달러가 채 안 됐다 그럽니다. 물론 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직영점 660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3만 6천여 명에 대해서 임금을 갖다가 평균 10% 정도 올린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월마트도 시간당 임금을 14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차량 공유업체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줄 보너스로 2억 5천만 달러를 따로 책정을 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것들이 모두 기업들한테 인건비 부담이 될 것이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임금이라는 거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물론 지금 네. 당장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이 추가 지원금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단 올라간 임금은 다시 내려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에다가 임금까지 오르게 되면은 이제 뭐 소비자 물가도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가를 갖다 공급하고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것이고 그게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에 따른 넘쳐나는 유동성 네. 이게 수요를 촉발을 해가지고 물가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미국 기업들 중에 일부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비용 올라간 거를 그만큼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가끔 기사 나오는 것 보면 외식비라든지 네. 아니면 식료품 가격,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큰 범주에서 보면 이것과 같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물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볼 텐데요.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대만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만의 신규 확진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대만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830만 명, 2,380만 명 정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절반보다는 못하고 3분의 1보다는 많은 그런 네. 수준인데 대만이 지금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보통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10명 수준 내지는 많아봤자 30명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18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어제 207명으로 갑자기 폭증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하고 숫자를 비교하면은 207명, 185명 뭐 많은 숫자 아니잖아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한 7배 이상 폭증을 한 그러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신규 감염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러다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굉장히 또 많을 것 같다 이러면서 우려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들이 주로 나타나는 게 타이베이를 포함을 해서 그 북부지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만의 주로 제조업체가 남부지방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TSMC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들도 남부에 있는데 만약에 이 북부에서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가 남부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반도체 생산도 차질을 빚게 될 거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태가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대만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던 대만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보죠. 중국이 호주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블링컨 장관하고 호주 외무장관이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블링컨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호주를 네. 운동장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동맹이 하는 일을 서로 뒤에서 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집단적인 힘을 가진 위치에서 위협과 도전에 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호주하고 중국은 사사건건이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각종 제품의 수입을 갖다 제한을 하고 있고 네. 또 호주는 중국의 1대1로 해서 빠져나간다라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를 갖다 강압하는 중국을 보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이 호주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이 참 의문인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동맹국을 상대로 한 이런 행동이 미중 관계 증진에 저해된다라는 뜻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사적으로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가장 달라진 게 동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갖다가 집단으로 대항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주가 일종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 호주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미국이 다른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면 다른 사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 편에 붙으면서 중국을 걱정 안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느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만약에 우리가 미국 편으로 붙었을 때 네. 과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느냐 중국의 문매만 맞는 거 아니냐라고들 다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국 압박을 어떤 식으로 펼치느냐 하는 거는 아마 이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